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바로 1년 전 못된 시댁 식구와 남편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얼마나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희 시댁 식구와 남편을 보며 세상에 이런 못된 인간들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시모와 시누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죠. 자기들 이득을 위해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하며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저희 친정엄마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고 남편놈과 이혼을 하며 시댁 식구와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게 됩니다.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신우의 비밀에 대해 제가 폭로해버리자 시댁의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끝장이 나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랑 친했던 언니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저에게 권유를 했던 거죠. 알고 보니 저랑 친했던 언니 핸드폰으로 남편이 우연히 제 사진을 보게 되었고 저에게 첫눈에 반했던 남편이 부탁해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신우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책임감도 강하고 배려심도 깊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결혼 전 남편의 고백으로 시댁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는데 신우가 철이 안 들어 남편과 시어머니 속을 썩이며 가끔 사고를 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을 때만 해도 신우는 대학생이었는데 간신히 붙어 다니던 대학을 다니기가 귀찮다며 마음대로 갑자기 자퇴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일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빌부터 살았습니다. 매일 컴퓨터 게임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클럽에 놀러 다니면서요. 하지만 그때까지 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바로 신우가 정신을 차린 것인지 간호조무사로 학원에 다니면서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이미 간호조무사로 병원에 취직해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신우가 남편을 무서워하는 편이라 남편 말이면 꼼짝을 못하고 듣는 것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신우는 신경 쓰지 말라며 만약 결혼해서 신우가 말썽을 부리게 돼도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저는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남편을 믿고 결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신우도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3년 동안 아무 말썽 없이 잘 지냈고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가족들 모두가 안심하는 사이 신우가 엄청난 사건을 벌였던 겁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살던 신우가 어느 날 갑자기 독립해서 살고 싶다고 하더니 제대로 큰 사고를 쳐버렸던 거죠. 병원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던 신우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 나타났던 겁니다. 한동안 병원 일 때문에 바쁘다며 시댁에 잘 찾지 않았던 신우였는데 그 사이에 큰 사고를 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미 병원까지 진작 관둔 상태였고요. 그날 가족들 모두 큰 충격에 빠진 데다 시모는 울고불고 난리였죠. 신우에 대한 배신감에 남편도 화 많이 난 상태였어요. 네가 제정신이야? 사고를 치려거든 결혼을 하고 그러던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 도대체 아이 아빠가 누구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고? 아유, 나는 이러고는 못 산다. 금이야 오기야 공주님처럼 키워놨더니 매일 이렇게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고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아유, 내가 확
죽어버려야지. 애 아빠 누구야? 당장 나랑 가서 만나. 가서 지아이 책임지라고 해야지. 오빠, 제발 그만해. 나도 힘들단 말이야. 일이 이렇게 된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도 소용없어. 얼마 있으면 결혼할 사람이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얼마 후면 결혼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너 결혼할 사람 있는 거 알고 그놈이랑 그랬던 거야? 아유, 이 화상아, 이 미친 거. 그냥 너랑 나랑 죽자. 막같이 죽어버리자고. 아유. 그날 시몬은 한동안 신우를 붙잡고 같이 죽자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남편도 애 아빠를 만나러 가겠다며 한동안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그도 잠시 며칠이 지나자 어느 순간 신우 일로 시끄러웠던 시댁이 잠잠해졌던 겁니다. 남편도 더는 그 일로 신우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고요. 단지 신우는 본인이 아이를 낳아 잘 키우겠다며 저에게 신경을 쓰게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그 후 출산을 하고 아이를 먹여 살리겠다며 다시 병원에 취직해 다니게 되었죠. 신우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신우 아이를 돌봐주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신우가 이번에야말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자식까지 책임지고 잘 살아보려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신우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 다닌 지 1년 정도 되었을까 아주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과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신우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엄마, 나 만나는 남자 생겼어. 그것도 의사. 뭐라고? 의사? 정말이야? 우리 딸이 지금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고? 그렇다니까. 우리 병원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셨는데 순진한 데다 얼굴도 내 스타일이라 기회는 있다다 싶어서 내가 확 꼬셔버렸지?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그러면 나도 의사 사위 보는 건가? 딸, 이참에 결혼까지 가는 거다. 할 수 있지? 그럼 엄마 나만 믿으라고. 내가 꼭 엄마 의사 사위 보게 해서 호강시켜줄게. 그래. 나도 딸 자식 덕분에 호강 한번 살아보자. 그때 저는 신우가 아이까지 있는 거 보고도 만나는 사람이라면 정말 많이 신우를 사랑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사람이면 신우가 좋은 남자 만나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여겼고요. 그 모든 것이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요. 신우는 예비 심해부를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한다며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매우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고 말았죠. 신우가 아이를 낳고 저는 당연히 시조카를 신우의 호적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 호적에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놓고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던 거였죠. 더욱이 신우는 예비 심해부에게 본인이 미혼모라는 사실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 그 사실을 물어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랑 아가씨 말은 아가씨가 아이 있다는 걸 예비 심해부한테 숨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가씨가 아이 있는 걸 숨기고 결혼하겠다는 거고요? 당연하죠, 언니. 요즘 누가 결혼하면서 과거를 이야기해요? 다 숨기고 하는 거지. 제가 남자친구 꼬시려고 그 앞에서 얼마나 조신하고 순진한 척 연기를 했는데요. 아마 제가 아이까지 있으면서 속인 거 알면 남자친구가 저랑 당장 헤어지려고 할걸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과거도 과거 나름이고 아이까지 있는데 그런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다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랑 결혼할 사람인데 그런 중요한 사실은 당연히 솔직히 말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 잘못하면 사기 결혼으로 결혼 후에도 문제될 수 있어요. 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도 결혼해서 행복 좀 해보자는 건데 왜 벌써 초치는 소리 하세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질투나서 그러는 거죠. 내가 의사 남편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지금 배 아파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가씨가 잘 되면 저도 당연히 좋죠. 그런데 지금 아이 있는 거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까 봐 걱정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솔직하게 모든 걸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친구 인생도 생각해 주셔야죠. 언니,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따져서 결혼한다고 유치한 소리를 하세요? 저 남자친구 직업이랑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요. 남들에게 나 돈 잘 버는 의사 남편이랑 결혼했다고 뻐기면서 자랑하면서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처음부터 꼬신 거고. 그러면 아가씨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요? 앞으로 계속 어머니가 키우시려는 건가요? 도영아, 우리 손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나한테 다 좋은 수가 있으니. 어머니, 좋은 수라니요?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그건 비밀이고. 그런데 사부인은 건강하시니? 잘 지내시고? 네. 저희 엄마는 당연히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는 건데요? 아니, 그냥 갑자기 잘 계신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별 뜻 없으니 신경 쓰지 말거라. 모든 걸 숨기고 결혼하겠다는 신우와 시어머니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었지만 시조카와 예비 시매부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신우가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건데 지금 예비 시매부는 사기 결혼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게다가 나중에 예비 시매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신우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아가씨 설득해서 아가씨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젊어서 철없을 때 저질렀던 일인데 꼭 내 동생 과거를 최서방한테 알려야겠냐고. 그리고 솔직히 가족 중에 의사 하나 생기면 당신도 좋을 거 아니야. 돈 잘 버는 의사 가족 생기면 우리도 덕 좀 볼 테고. 그러면 병원도 공짜로 갈 수 있는 건가? 덕을 보다니? 그러면 당신 지금 아가씨 남자친구한테 덕 볼 생각에 아예 있다는 거 말하지 않고 숨기고 결혼시키자는 거였어? 사람이 어떻게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아가씨가 철없을 때 벌인 일이라고? 그 일 벌인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해. 철든 사람이 아이 있는 거 속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겠냐고. 내가 볼 때는 당신도 아가씨도 어머니도 제정신 아니야. 전부 의사사위 볼 생각에 정신이 나갔다고. 그리고 저는 신우가 결혼하면 아이는 누가 키우냐고 물었을 때 좋은 수가 있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 사실에 분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으니까요. 신우 일 때문에 정신도 없고 해서 한동안 엄마한테 연락을 하지 못했다가 안부 전화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화 수화기 넘어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에 내가 전화를 못했지? 미안해. 아가씨로 정신이 좀 없어서. 엄마야. 잘 지내고 있지?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아이 울음소리야? 엄마 혼자 사는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왜 들리는데? 저기, 도영아, 그게 사실은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이야기하마.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사돈처녀 결혼 준비로 바빠서 그런다면서 사돈처녀 아이를 며칠만 봐달라고 하더니 지금 한 달이 넘어가도록 데려가지 않고 있다. 맨 처음에는 사부인이 나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부탁하기에 같은 딸 가진 입장에서 아이까지 있는 딸 시집 잘 보내고 싶어서 그런다는 말에 내가 마음이 약해서 부탁을 들어줬었어. 그런데 아이를 맡기고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라. 딱 일주일만 봐주면 된다면서 너 알면 화낸다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니
이제는 내가 여러 번 전화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내 전화 피하면서 아이 데려갈 생각도 안 하는구나. 아이 데려가면 나보고 정들어서 섭섭하지 않겠느냐며 계속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헛소리까지 하더라. 그래서 안 그래도 도영이 너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다. 사부인한테 말해서 어서 아이 데려가라고 좀 해줘. 내 손주도 아니고 나도 나이도 있는데 아이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그 말에 저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좋은 수가 있다는 말이 결국 아무 상관도 없는 저희 엄마한테 자신의 손주를 맡기는 거였으니까요. 본인 딸이 잘못해서 저지른 일을 왜 저희 엄마가 책임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부모한테 버림받고 저희 엄마한테 맡겨진 아이가 너무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가씨 아이를 저희 친정엄마한테 맡기다뇨. 왜 아가씨 아이를 저희 엄마가 맡아야 하는데요? 아가씨 일로 저희 엄마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얼른 아이 데려가 주세요. 아유, 사부인도 정말 입이 싸구나. 내가 그렇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기어이 너한테 이야기하고 믿을 사람이 못 되네. 지금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건 어머니겠죠. 저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일주일만 봐달라고 저희 엄마한테 맡긴 거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이 넘도록 아이를 안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아가씨는 창피한 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사고쳐서 낳은 아이를 어떻게 뻔뻔하게 저희 엄마한테 맡길 수 있냐고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느냐고요. 알겠어. 뭐 그 정도 일로 이렇게 화까지 내고 그래. 그러면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있어라. 알겠다는 시모 말에 저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시댁으로 데려가겠다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도영아, 네 시어머니한테 잘 이야기했다고 아이 데려간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그랬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시어머니가 나보고 네 신우 애를 평생 키우란다. 뭐?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알아서 잘 처리한다고 하더니 지금 엄마한테 아이를 아예 평생 키우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지 말이 다 안 나왔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정말로 이 일 끝장을 보고 말 거니까. 저는 엄마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바로 따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요? 조카 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저희 엄마 보고 평생 키우라고 하셨다면서요? 솔직히 그러는 게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좋다니요.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건가요? 나이 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집에만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은 거 모르냐? 그러다가 자칫 치매도 올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손주 키우면 네 엄마가 매일 움직이니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게 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다. 게다가 우리 손주 재롱에 웃음도 나고 매일 기분도 좋지 않겠어? 우리 손주가 네 엄마한테 보약이나 다름없다고. 그래서 내가 네 엄마한테 척척하니 아이 키우면서 살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보약이라뇨. 지금 어머니 손주 키우다가 저희 엄마 근육통에 허리까지 나가고 골병 들게 생기셨다고요. 그렇게 몸에 좋은 보약이면 어머니는 아이 데려가서 키우세요. 그리고 만약 내일까지 아이 데려가지 않으면 제가 직접 아이 데려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 말 뜻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밥을 먹으면서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행동에 미안해하며 창피해해야 하는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시어머니 편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당신도 참 유난이다. 어머니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니? 그러면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가씨 아이 계속 키워도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병나도 상관없는 거냐고.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그런 앓는 소리야. 우리 엄마 말대로 장모님이 키우시면 혼자 적적하지도 않고 운동도 되고 좋으시겠구만. 그렇게 좋은 거면 당신이 어머니한테 데려가서 아이 키우면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래.
우리 엄마는 절대 사양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 남동생이 우리 조카 당신 엄마한테 맡기면서 키워달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 나이도 있는데 당신 조카 키우다가 골병 들라고? 처남 아이는 처남이 알아서 키워야지. 뭐 이런 그지 같은 자식이 다 있어. 네 엄마는 아이 키우면 골병 든다고 말하는 놈이 우리 엄마는 적적하지 않고 운동도 돼서 좋다고? 똑같이 아이 키우는 건데 왜 니네 엄마는 골병 드는 거고 우리 엄마는 운동이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왜 아가씨 아이를 키워야 하는 건데? 왜 아가씨가 벌인 일을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엄마가 책임져야 하냐고? 저는 너무 화가 나 남편놈의 머리끄덩이를 잡게 되었죠. 아빠, 알겠어. 그러면 내가 양육비 들으면 되잖아. 그래서 장모님한테 얼마 들으면 되는데 매달 한 10만 원 정도 들으면 되나? 10만 원? 그 10만 원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네 조카 한번 키워볼래?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알았어. 이왕 그러면 내가 임신 써서 장모님께 거하게 20만 원 드린다. 그러면 됐지? 이 정신 나간 놈이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냐? 누가 양육비 달랬다고? 네 조카 당장 어머니 보고 데려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아이 맡기면서 10만 원, 20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네가 그러고도 양심이 있어? 네 조카 내일 어머니가 우리 엄마 집에서 안 데려가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내 말 명심하라고. 그러나 다음 날이 돼도 끝끝내 시어머니와 신우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고 저는 친정에서 시조카를 데리고 직접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랑 신우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올 줄 알고 도망을 가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계속 전화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얼마 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의 문자 말이에요. 미안한데 우리 지금 결혼 준비 때문에 백화점에 와 있다. 의사 사위 맞아서 결혼하는데 전부 최고급으로 해줄 작정이다. 그러니까 괜히 초치지 말고 너도 우리 집 식구니 네 신우 결혼하는데 협조해라. 나도 의사 사위 얻어서 팔자 좀 고쳐보자. 그러니까 네 엄마 보고 우리 손주 좀 키우라고 하라고. 내가 훗날 네 엄마의 노고는 잊지 않고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 손주는 네 엄마가 키우는 거다. 그리고 이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집 앞에서 아이 데리고 계속 기다릴 생각은 하지도 마라. 네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동안 우리는 절대 집에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알겠냐? 그때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최후 통첩을 해주었죠.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하는데? 자꾸 전화하긴 오늘 처음으로 너한테 전화한 거거든? 그런데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랑 아가씨가 내가 아이 데리고 올 줄 알고 이미 도망쳐버렸고 나도 자기 집 식구니까 아가씨 결혼하는데 협조하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 보고 계속 아가씨 아이 키우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당장 당신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 빨리 데리고 가라고 해.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뭐? 그렇게는 못해? 솔직히 장모님도 당신 딸이 내 덕분에 호강하며 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딸을 나한테 맡긴 대가는 해주셔야 할 거 아니냐고. 호강? 네가 언제 나 호강시켜줬는데? 너 지금 네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 집에서 뼈 빠지게 살림하면서 뒷바라지 해줬더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너 오늘 나한테 한 말 전부 후회하게 될 테니까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나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리고 저는 진작 결심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남편놈과 이혼을 하고 아주 끝장을 낼 생각이었어요. 저희 엄마를 힘들게 한 시어머니며 신우에게도 제대로 복수를 해주면서요. 이왕 끝낼 거 당한 만큼 갚아주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놈과 이혼 준비를 하면서 신우 친구 중에 저랑 연락했던 사람이 있어서 약속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우 친구에게 듣게 된 아이 아빠에 대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죠. 글쎄, 아이 아빠가 유부남으로 예전 다니던 신우 병원에 오던 손님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우는 처음부터 가정 있는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놓고는 저희에게 아이 아빠가 결혼을 하게 되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 사실에 저는 신우가 소름 돋고 징그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정 있는 남자와 그랬다는 것 자체가 신우같이 바람 피운 인간이나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 친구의 입에서 나온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신우가 아이 아빠에게 아이를 키우기로 하고 거액의 양육비를 받았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4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요. 그래놓고 무책임하게 저희 엄마한테 자신의 아이를 맡기고는 의사 예비 심해부와 결혼을 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쩐지 시어머니며 신우며 서로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며 태도가 돌변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예비 심해부를 만나 알리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비 심해부에게 신우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비 심해부가 저희 아가씨랑 결혼하게 되면 시조카의 새아빠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이 양육비를 달라는 문자에 예비 심해부는 깜짝 놀라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저희는 저희 동네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죠. 아주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윤정이랑 저랑 아직 결혼 전이고 아이도 없는데 저한테 갑자기 아이 양육비를 달라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가씨한테 아이가 있어요. 예? 윤정이한테 아이가 있다고요? 저는 예비 심애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우가 아이를 가지게 된 사연부터 예비 심애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저희 친정엄마한테 맡기려 한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그러자 예비 심애부는 신우를 향한 배신감에 크게 분노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지금 윤정이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숨기고 저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제가 의사란 사실에 제 조건만 보고 편히 살아볼 심산으로 순진한 척 연기하면서 저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고요. 게다가 아주머님이 윤정이가 미혼모란 사실을 저한테 털어놓자고 이야기했는데도 가족들이 계속 반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 양육비를 정말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려고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요. 아주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짓까지 했으면서 윤정이 그게 제 앞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순진한 척을 다 하더니 정말 용서할 수 없네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전부 제대로 끝을 봐줘야겠습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속일 생각을 못할 테니까요. 아무튼 아주머님 말씀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부디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심해부와 헤어지게 되었고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 심해부한테 찾아가 양육비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해서는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죠.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우리 사위 만나서 아이 양육비 달라고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최서방이 우리 딸한테 숨겨둔 아이 있었던 거 알고 난리가 났다. 우리 딸이랑 결혼 안 할 거라면서 물리겠대.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 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어머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가씨가 아이 있는 거 숨기고 결혼하려고 어머니랑 짜고 저희 엄마한테 아이 맡기려고 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러면 그건 어머니랑 아가씨 잘못 아닌가요? 어머니가 먼저 저희 엄마한테 아이 키워달라고 하지 않으셨냐고요. 아이를 키우려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양육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가씨가 결혼하면 최서방이 아이 새아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애아빠 될 사람한테 양육비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당신 딸 아이 맡기면서 공짜로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우리 아들도 네 이야기 듣고 화가 나서 회사 반차 쓰고 바로 온다고 했다.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저도 할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 저 지금 친정에 있으니까 저희 집 말고 저희 친정으로 오세요. 남편한테도 꼭 그렇게 전해주시고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저랑 연락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신우랑 남편과 함께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저에게 따지듯이 묻더군요. 이 악랄한 것! 감히 제 신우 앞길을 막으려고 들어?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의사사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너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다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이 좀 언니 엄마가 키워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진우 씨가 저랑 파혼하자는데 이제 제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너무한 건 어머니랑 아가씨겠죠. 아이 있는 것까지 속이고 결혼하려는 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인생 망치려고요? 그리고 아가씨랑 결혼하는 거랑 우리 엄마가 무슨 상관이라고 아가씨 아이를 저희 엄마한테 맡기려고 하는 건데요? 책임을 지려거든 아이를 낳은 부모인 아가씨가 져야죠. 우리 엄마가 아가씨 뒷바라지하는 하녀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 안 하면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아가씨 이미 아이 친아빠한테 아이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양육비까지 거하게 받은 거 그래놓고 감히 돈만 쏙 받고 우리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려고 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어머니는 세상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놓고 지금 양육비 한 푼도 안 주고 저희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려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새아빠들 최서방한테 양육비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아이 다 필요 없고 이제라도 최서방 만나서 네가 했던 말 전부 농담이고 조카라고 말했던 아이도 사실 네 아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나도 봐주마. 안 그랬다간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줄 알아?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살던 것이 이혼당하면 뭐해 먹고 살겠어. 보나마나 길거리에 나앉은 거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 이혼 안 당하고 우리 아들이랑 살고 싶으면 당장 내 말대로 해. 우리 엄마 말이 맞아. 당신 당장 가서 당신이 했던 말도 취소해. 동생 아이 우리 두 사람 아이였다고 최서방한테 말하고 전부 되돌려 놓으라고. 안 그랬다간 우리 정말 이혼이니까. 그럼 내가 겁먹을 줄 알고? 그래, 하자 이혼. 지 동생 팔자 피게 하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당당하게 지 조카 맡기자고 하는 니놈한테 질려서 마침 이혼하려고 했는데 아주 잘 됐네. 너까지 있게 감히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하자고 해? 너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봐. 자기들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으면서 제가 이혼하자고 나오자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기 전 갑자기 끼어든 목소리가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엄마 안방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비 시매부였어요. 사실 예비 시매부와 저는 오늘 시어머니가 연락해 찾아올 줄 알고 일부러 저희 엄마 집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비 시매부와 커피숍에서 만났던 날, 제가 남편놈과 끝내며 시댁 식구와 남편놈을 혼내줄 거라고 하자 예비 시매부가 저를 도와주고 싶다며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래서 예비 시매부는 오늘 신우에게 파혼을 통보했고 제가 예비 시매부에게 아이 양육비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신우며 남편까지 대동하고 저희 친정을 찾아왔던 거죠. 그곳에서 예비 시매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은 까맣게도 모른 채요. 그래서 시어머니며 신우며 남편까지 예비 시매부를 보고 제대로 깜짝 놀라고 말았죠.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최서방이 어떻게 여길... 자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그 더러운 주둥이로 지금 어디서 최서방이라고 자기라고 하는 거야? 거짓말로 사기 결혼해서 남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한 쓰레기들이! 그러자 시어머니는 예비 시매부에게 매달리며 애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최서방, 지금 들은 말들 전부 오해네. 사실 아이도 며느리 아이고 우리한테 맡겼다가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거짓말로 떼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딸이랑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 취소해주게. 마, 맞아 자기야. 아이 절대로 내 아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사랑 좋아하시네. 이 뻔뻔하고 추잡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이미 아주머님한테 전부 다 들어 알고 있다고. 아이까지 있어놓고 감히 나를 속이고 결혼하려고 들어? 내 조건 보고 나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결혼하라고 했던 거라면서. 윤정이 너 아이 있는 거 나한테 전부 사실대로 말해야 하지 않느냐는 아주머님 말에도 요즘 누가 과거를 이야기하냐고 헛소리까지 했다면서. 아이까지 있는 네가 지금 그걸 과거로 치부할 일이야? 아무리 새 인생 살고 싶어도 그렇지 엄마라는 인간이 어떻게 잔인하게 자기 자식을 남에게 버리듯 떠맡기고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했다는 거 자체가 나는 소름 돋고 역겨워.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던 주제에 반성은 못할 망정 아주머님 친정까지 와서 깽판 부릴 생각까지 했어? 너랑은 진짜로 끝이야! 최서방,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제발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이왕 결혼까지 준비한 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딸 용서하고 받아주게나. 앞으로 내가 최서방을 깍듯이 받들며 살겠네. 앞으로는 아이도 두 사람 결혼 생활 절대 방해 안 할 테니까, 응? 내가 키우고. 자기야, 나도 자기가 나랑 결혼만 해주면 정말 잘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하고 받아줘. 이것들이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최서방, 그래도 전부 과거에 실수한 일 아닌가? 우리 딸도 자기 과거 일 전부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은 무슨 반성? 반성했다는 인간이 아이 있는 사실까지 숨기고 사기쳐서 결혼까지 하려고 하나? 아, 그리고 요즘엔 실수로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낳나 보네. 유부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 딸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지만 아무리 그래도 유부남이랑 바람까지 피워서 아이를 가졌으려고. 그러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그건 짐승 새끼라고. 그러면 아줌마, 당신 딸은 짐승 새끼인가 보네. 정 궁금하면 아주머님한테 확인해 보든지. 아주머님이 당신 딸이랑 만났던 인간이 유부남인 거 직접 확인했으니까. 도영이, 너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딸이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서 우리 손주를 낳은 거라니. 지금 내가 우리 손주 네 엄마한테 맡겼다고 열받아서 헛소리한 거지? 네 엄마한테 우리 손주 맡긴 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려고 거짓말한 거잖아. 아니요, 어머니. 그거 아가씨 친구가 저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 준 거고 제가 사실인지 아이 아빠 만나서 직접 확인까지 했다고요. 아가씨 유부남 만나서 바람 피운 거 맞았고 지금 그 유부남은 초등학생 된 딸까지 있던데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러자 예비 심해부가 다시 이야기했죠. 이봐 아줌마, 이야기 잘 들었지? 아줌마 말대로라면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당신 딸을 더는 나한테 시집 보낼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파혼하면서 당신들한테 속은 것까지 전부 정신적 피해 보상이랑 해서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했던 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제야 남편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지 저한테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의사 메모 드린다고 하니까 덕이라도 볼까 하는 생각에 눈이 뒤집혀서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였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혼하겠다는 말은 전부 취소할 테니까 제발 나랑 이혼만은 말아주라.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아니, 나는 자기들 욕심 채우기 위해서라면 남의 인생에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는 너희같이 추잡한 것들이랑은 더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 끝내. 이젠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얼굴만 봐도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너, 네 동생 팔자 피게 하려고 네 동생이랑 어머니 행동 잘못된 거 알면서 막아주기는커녕
두 사람 편들어주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네 조카 맡기면 우리 엄마 뻔히 고생하게 되는 거 알면서도 넌 끝끝내 네 동생 편들더라. 이미 나이 들어서 늙으신 우리 엄마가 왜 남이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셔야 하는 건데?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골병 들면 누가 책임지는데? 니들 잘 살겠다고 우리 엄마는 죽을 때까지 고생해도 된다는 거냐고? 어디 나랑 이혼하고 당신 동생이랑 엄마랑 오손도손 평생 잘 살아봐.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급히 저의 엄마를 붙잡고 울며 불며 애걸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설마 정말로 도영이랑 저희 아들 이혼하는 거 지켜만 보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고집 부려서 사부인한테 저희 손주 맡기자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애미랑 우리 아들 이혼하게 되면 아들이 제 얼굴 평생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한 번만 살려주신다고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이 여편네가 지금 뭐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너희같이 되먹지 못한 인간들 옆에 내 딸을 계속 둘 것 같아? 냉수나 먹고 정신 차려. 그리고 우리 딸이랑 당신 아들 살고 있는 집도 당신 아들이 능력 없어서 내가 우리 딸한테 해준 집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오늘 내로 당장 당신 아들 짐 빼서 나가. 안 그랬다가는 경찰 불러서 확 내가 내쫓아버릴 테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딸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 딸 당한 것까지 어디 맛 좀 봐라. 엄마는 시모의 싸대기를 있는 힘껏 갈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갑자기 신우를 붙잡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이 미친년, 너 죽고 나 죽자. 진짜로 짐승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가정 있는 남자랑 만나서 아이까지 낳아. 이 정신 나간 거사. 그래놓고 아이까지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생각이 나든? 자식 하나는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낳아서 파혼당하고 또 하나는 그런 동생 편들어주다가 이혼당하고 완전히 내 인생 망했네. 완전히 망했다고.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이놈의 팔자. 남편은 정말로 그날로 저희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에 제가 경찰을 불러버렸죠. 그 후 신우는 정말로 파혼을 당하며 예비 심해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고요. 저 또한 남편이랑 이혼하며 깨끗하게 갈라섰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 재산 분할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남편과 시모, 신우에게까지 위자료를 전부 받아낼 수 있었고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해서 다행이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의 지인을 통해 남편과 시댁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남편이랑 제가 이혼한 후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랑 신우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며 시어머니랑 신우 얼굴을 정말로 안 보고 살고 있다고 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인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해 잘렸다고 하고요. 게다가 신우는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있는 걸 숨기고 결혼하려고 했던 사실이 일하던 병원에 전부 소문이 나며 쫓겨나듯 일을 관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신우랑 바람 피웠던 유부남의 아내가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시댁으로 찾아가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신우가 바람 피운 유부남의 아내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며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서 이사를 해야 했고요. 망신이란 망신은 전부 당하고 만 것이죠. 못되게 굴더니 세 사람은 모두 제대로 벌을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던 시댁 식구랑 전 남편을 안 보게 되니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때 도예를 전공해서 전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도예 공방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때 꽤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도예 공방을 열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려 해요.
집 근처에 연 공방이라 저희 엄마도 적적하실 때 제 공방에 오셔서 그릇이나 컵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저희 공방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엄마와 함께 공방도 잘 운영하고 또 재미있게 제 인생을 잘 꾸려나가 보려 합니다. 힘들 때 언제나 제 곁에서 저의 편이 되어주신 소중한 저희 엄마에게 앞으로는 제대로 된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